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손톱이 자주 갈라지며 오후만 되면 극도로 피곤해지고 밤에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하실 텐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25년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무조건 이런 증상들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활기찬 노년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25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증상들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선생님, 이것도 나이 때문인가요? 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의학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제 막내 삼촌께서 평소 즐기시던 등산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모든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삼촌께서 몇 달 동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셨던 모든 증상들의 진짜 원인이 바로 심각한 철분 부족 상태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노화나 운동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철분 부족이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심장과 뇌 기능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삼촌은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는 83세의 나이에도 매주 2번씩 산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이 그 활력의 비결을 물어보면 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철분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야.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 분들이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다양한 신체 변화들의 진실과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소개할 철분 흡수 효율을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외조모께서는 이 방법을 활용해 96세까지 정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혈액종양내과에서 지난 25년 동안 만나온 환자분들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철분 부족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기고 적절한 관리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인상 깊었던 환자분의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의 박문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정독하고 한 달에 서너 권의 책을 읽으시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글을 읽을 때 집중이 어려워지고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거의 8개월 동안을 그대로 지내셨습니다. 독서 모임도 그만두시고 평소 즐기시던 신문 읽기도 점점 줄여가셨죠. 가족들도 할아버지 나이에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갑작스런 현기증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오게 되었을 때 검사 결과 극심한 철분 결핍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9세의 최영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요리하는 것을 즐기시고 손톱 관리를 꼼꼼히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손톱이 이상하게 약해지고 모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손톱도 약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죠.
손톱이 움푹 들어가면서 숟가락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고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었고, 그때서야 심각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견되었습니다. 손톱의 변화가 바로 철분 부족의 중요한 경고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자신이 겪는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만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철분 결핍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철분 결핍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이것입니다. 점진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몸 전체의 산소 공급 시스템을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만성 산소 결핍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박동하는데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해야 한다면 얼마나 큰 무리가 될까요? 마치 성능이 떨어진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처럼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폐에서도 충분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뇌에도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판단력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깜빡했네 하며 가볍게 넘기시지만 사실은 뇌가 산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회복 과정도 현저히 지연됩니다. 요리하다가 칼에 살짝 베인 상처가 3주 이상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철분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의학적 사실입니다.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철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그룹의 5년 내 사망률이 정상 그룹보다 2.3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철분 흡수를 저해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녹차나 홍차를 드시거나 유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 환자 중 81세의 신동진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 한 잔, 점심 후 보이차 한 잔, 저녁에 캐모마일차 한 잔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건강한 식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분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차 종류에 포함된 탄닌과 카테킨 성분, 그리고 유제품의 칼슘이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최대 70%까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장관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철분 흡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것이 고령자에게 철분 결핍이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걱정시키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분 결핍의 초기 징후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체계적인 철분 관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히 피로감이 해소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철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유용한 자가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철분 결핍의 주요 증상 10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릴 텐데 각각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3가지 이상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철분 상태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입이 자꾸 마르고 혀가 아픕니다. 67세 윤성호 할아버지는 물을 많이 마셔도 입이 버짝 마르고 혀가 따가워서 친구들과 대화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입안 점막이 약해진 겁니다. 두 번째, 손톱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71세 썸이란 할머니는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가운데가 숟가락처럼 파인다고 했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손톱 구조가 약해진 겁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이 과도하게 빠집니다. 63세 이동원 선생님은 머리 빗을 때 한 줌씩 빠지고 샤워할 때 배수구가 막힐 정도라고 했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모낭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70세 김재순 할머니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쿵 뛴다고 했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습니다. 73세 장옥분 할머니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고 일어설 때 핑 돈다고 했습니다. 철분 부족이 귀 속 혈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잡니다. 68세 문성규 할아버지는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제대로 못 잔다고 했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긴 겁니다. 일곱 번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65세 정명순 할머니는 감기에만 자꾸 걸리고 배인 상처가 3주가 지나도 안 낫는다고 했습니다. 철분은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여덟 번째,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갑습니다. 69세 안순희 할머니는 예전 복숭아 볼에서 지금은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77세 홍재석 할아버지는 바둑 둘 때 방금 무슨 수를 뒀는지 까먹는다고 했습니다.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열 번째, 우울하고 항상 피곤합니다. 66세 김복순 할머니는 원래 활발했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자꾸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철분은 행복 호르몬 제조에 필요합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이면 즉시 병원에서 철분 검사를 받으세요. 대부분 평균 2년 이상을 나이 탓으로 여기며 참는데 그동안 몸은 계속 나빠집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하고 조기 발견하면 빠른 회복이 됩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철분이 부족해지는 4가지 주요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매일 마시는 음료가 철분 흡수를 막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아침 녹차, 점심 후 둥글레차, 저녁 우유를 마셨는데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녹차와 둥글레차의 탄닌, 우유의 칼슘이 철분 흡수를 최대 60%까지 방해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이런 음료를 마시면 섭취한 철분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 원인,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줄어듭니다. 78세 노한수 할아버지는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10년 이상 복용했는데 심한 철분 부족이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에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위산 감소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 만성질환과 약물이 철분을 더 부족하게 만듭니다. 71세 최영숙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매일 소염진 통제를 복용했는데 이런 약들이 위장관에 미세한 출혈을 일으켜 철분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나이 들면서 생기는 질환들도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으면 철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원인, 여성 어르신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4명의 아이들을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철분 저장량이 적어서 노년에 더 부족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폐경 후에는 철분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철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철분 부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요인들을 알고 적절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체계적인 철분 관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피로감이 해소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환자분들 중에는 철분 관리 후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철분 결핍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철분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똑똑하게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철분이 풍부한 9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우, 문어, 오징어 같은 해산물입니다. 말린 오징어 100g으로 하루 필요한 철분의 6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해산물을 드시면 큰 효과를 봅니다. 두 번째, 말린 자두입니다. 자연의 철분 알약이라 불립니다. 매일 아침 5개 정도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세 번째, 검은 콩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 철분 함량이 높습니다. 일주일에 3번 검은 콩밥을 드시면 기력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렌틸콩입니다. 철분, 단백질,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조리 시간도 짧아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 해바라기 씨입니다. 견과류 중 철분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한 줌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철분의 20%를 얻습니다. 여섯 번째, 메밀입니다. 일반 쌀보다 철분이 3배 많습니다. 쌀과 2:1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일곱 번째, 말린 살구입니다. 100g에 하루 필요한 철분의 18%가 들어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케일과 근대입니다. 녹색 잎채소 중 철분 함량이 가장 높고 비타민C도 풍부해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아홉 번째, 카카오 닙스입니다. 건강한 초콜릿 칩입니다. 요거트에 뿌려 하루 한 스푼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분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철분을 잘 흡수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최대 5배까지 높입니다. 장원석 할아버지는 철분제를 오래 드셔도 효과가 없었는데 키위 주스와 함께 드시니 금방 좋아졌습니다. 오렌지, 딸기, 파프리카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비타민C 보충제를 드세요. 두 번째, 커피, 차, 우유는 철분 식품과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런 음료들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이 많은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세 번째, 콩류나 견과류는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 하룻밤 불리면 피틴산이 줄어들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세요. 동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채식하시는 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양질의 단백질을 드세요. 다섯 번째, 위산 분비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식사 시간과 복용 시간을 분리하세요. 심각한 철분 부족인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철분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방법들을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증상도 크게 개선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오미경 여사님은 손톱이 갈라지고 손가락 아파서 피아노 강사를 그만뒀습니다. 심한 철분 결핍이었는데 5개월 동안 식단 조절 후 손톱이 단단해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피아노를 가르치며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라고 하십니다. 76세 정민호 교수님은 집중력 저하로 자서전을 못 쓰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오나 봐요라고 걱정하셨는데 심각한 철분 부족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철분 관리 후 기억력과 집중력이 놀랍게 향상되어 자서전을 완성하셨습니다. 68세 최윤정 여사님은 어지럼증으로 댄스 강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철분 수치가 정상의 3분의 1이었는데 3개월 동안 집중 관리 후 다시 춤을 추고 실버댄스 클럽까지 만드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 없이 단지 올바른 식단과 철분 흡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철분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고 흡수율 높이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제 스승님은 이 방법으로 91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하시며 철분을 챙기는 게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나이 든다고 활력을 잃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으로 언제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을 드리자면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약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증상 체크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철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건강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오늘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의미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계속 공유하며 함께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써보시면서 느끼는 작은 변화나 이건 좀 궁금하다 싶은 점들은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며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방법이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빛나는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